교과서 고2 문학 교과서고요. 1단원의 산속에서 26페이지입니다. 일단 내시 출제 포인트부터 좀 잡아볼게요. 필기하면서 따라봅시다. 필기. 자, 첫 번째. 장르는 이제 다 연습이 되셨죠? 자유시와 대립되는 개념은 정형시라고요. 그리고 고전 같은 경우에는 정형시일 수밖에 없었고 현대시는 거의 대부분 자유시다. 두 번째. 서정시와 대립되는 개념 목적시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의도, 목적, 뭐 운동, 혁명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감정 전달이기 때문에 서정시예요. 그럼 어떤 감정 전달이냐는 건데 차근차근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먼저 주제부터 볼게요. 오늘은 어려움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이나 정서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럼 봐봐. 어려움의 수리는 첫 번째, 좌절할 수도 있겠죠. 관조적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극복의 의지가 있을 수도 있죠. 글의 주제는 극복 의지 또는 희망 따뜻한 힘. 이쪽이네요. 그럼 봐봐. 내가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거를 찾아냈으니까 어려움 상황에 대한 사색을 통해서 성찰했고 그 자체가 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니까 고백적이라는 키워드도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들은 녹색으로 현감에 칠 텐데 도치법,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 대조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잠깐 이거 멈춰 드릴 테니까 도치법 부분과 긍정, 부정 의미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1분 딱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냥 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문장 구조나 문법 구조, 신텍스 구조, 국어에서도 마찬가지 고1 때 연습을 했단 말이야. 자, 일단은요. 이런 도치법이라는 거는 문법적 개념이고 문법 어순이 도치된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도치법인 거야. 그럼 봐봐. 자, 주어를 찾는 거야. 주어 어디 있죠? 사람은 서술어 찾아볼까요? 모르리라.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졌죠. 목적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따뜻함을. 결국에는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즉 우리나라 어순에 따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인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로 이렇게 도치법이 쓰였구나. 됐습니까? 이런 거 찾아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길을 잃어봤다. 좋은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적을게요. 그 사람들은 근데 모를 거래요. 터덜거리며 걸어간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결국 그거네. 우리가 되게 아무기나 안 좋은 상황에서 또는 배고픈 상황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엄청 맛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닐까. 결국엔 무슨 얘기야? 아마 화자는요.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아마 자신의 경험을 사색하고 회고하고 성찰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닐까. 계속 봅시다. 막무가내 어둠이요. 자, 마이너스 그냥 어둠이 아니라 막무가내니까 엄청 뭐 강압적이고 부자유적인 그런 어둠이겠죠. 누군가 맞잡을 손이요. 그럼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봐봐. 막무가내라는 것은 누구의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읽히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의지와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자유고 하지만 맞잡을 손이라는 거는 연대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부자유나 의지가 통하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해법을 찾았던 것이고 그 해법은 뭐였어요?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 이 인간, 맞잡을 손 여기랑 이어진 이미지는 뭐냐면 불빛의 따뜻함이라는 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시를 거의 잘 못 읽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야. 왜 불빛의 따뜻함이 맞잡을 손이 되고 왜 그게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야?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전 이과였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과도 할 수 있어. 자, 별게 없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한 거냐? 길을 잃었다라는 부정적 상황을 세팅을 하고 대조적으로 거기에서 불빛의 따뜻함이라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꼈을 때 긍정과 부정 같은 게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잘 안 잡히는 학생은 이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이성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그럼 봐봐. 그럼 어둠과 대조되는 말잡을 손, 그게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이런 어휘들의 긍정적이고 그런 어휘들이 주는 감정들이나 감각들이 좀 더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입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 거고,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그렇구나라고 납득이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계속해서 봐봐. 산속에서 봐. 얼마나 무섭겠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건데 여기도 부정적인 거죠. 갇혀 있죠. 그런데 봐봐. 갇힌 작은 지붕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구조를 보니까 보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 보다라는 말이. 자, 그럼 보세요. 거대한 산줄기와 작은 지붕들이 보다라는 단어로 대조되고 있죠. 자, 문장에 주어 잡아 볼게요.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이런 산줄기보다도 더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더라는 거야. 결국 이 작은 지붕들이 힘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작은 지붕들은 새로운 발견이란 인간의 속성, 긍정적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산에 갇혔다고 해서 그 갇힌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구조나 대조되는 구조나 혹은 흐름을 보셨을 때는 이렇게 잡힐 수 있을 거예요.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게 해주는구나.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길을 찾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불빛도 긍정적 소재인 거죠. 길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뭘 느낀 거야? 그래, 이거네. 자기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아 본 거예요. 아무리 힘든 길을 잃은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불빛을 찾을 수가 있고,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잠깐만 이거 한간판 이러면 헷갈리겠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해법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게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고, 산속에 되게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작은 지붕들 덕분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은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긍정적 소재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출제 포인트를 이렇게 잡은 거야. 긍정적 소재와 부정적 소재의 어휘들을 비교 대조 써보시오. 이런 문제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정리할게요. 옆에다가 그대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첫 번째 긍정적 소재와 부정적 소재를 여러분이 나눠서 써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표현법은 크게 도치법과 대조법이 쓰였거든. 그럼 봐봐. 당연히 긍정과 부정은 대조죠. 찾을 필요도 없겠고. 그럼 도치법을 찾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장 구조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지금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고, 이 뒤쪽에 보이시죠? 학습활동으로 가셔가지고, 어차피 제가 하라는 게 출제 포인트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활동에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뒷장에다가 긍정적인 어휘와, 자, 일련의 긍정과 부정을 나눠가지고 왼쪽에다가 부정, 오른쪽에다가 긍정, 2년도 나눠가지고 왼쪽에다가 부정, 오른쪽에다 긍정, 3년도 나눠가지고 왼쪽에다 부정, 오른쪽에다 긍정, 이렇게 써볼 거예요. 지금 써봐. 지금 자, 써보시고, 두 번째, 제가 도치법을 아까 하나만 찾아드렸어요. 여기. 자, 도치법이 또 있습니다. 도치법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도치법 빨간색 형광펜을 다시 볼 건데, 주어 찾으라고요. 문법 요소니까. 그리고 서술어 찾아. 그러면 중간에 목적어 빠졌고, 이게 지금 목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갔었겠구나 보였을 거고, 여기 보세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리라. 뭘 몰라? 아, 그런 걸 모르구나.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를 모르겠죠. 얘도 결국 뭐야? 목적어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어디로 들어가줘야 돼? 여기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됐어? 자, 여기도 그럼 도치법 마찬가지죠. 사람은 알 거래. 뭘 알아? 이것을 알 거죠.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알리라.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들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알리라. 결국에는 얘네가 전부 다 목적어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도치법이 좀 크게 쓰였어요. 원래 도치법은 좀 작게 쓰이거든요. 근데 얘는 연 단위로 한 문장 성분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도치법이 심지어 목적어가 2개가 3, 4연으로 쪼개져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거시적으로 봤기 때문에 특이해서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필기 잘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출제 포인트는 긍정어휘와 부정어휘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고요. 대조 포인트, 도치법 포인트 출제되니까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 학습활동에서 연습을 시키는데 써보십시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서술형 객관식 워딩으로 나오니까 연습해보시면 충분히 준비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딱히 내신 문제화시키기가 힘든 활동들이어가지고 일단 저는 이쯤으로 1단원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